인생의 마지막 장을 열어가는 시니어 시기. 이 시기가 되면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내 몸이 언제까지 건강할지, 경제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가정과 사회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백세 특권과 함께 긍정의 시선으로 노년기를 바라본다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그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전 삶,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의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를 공부하는 것을 발달이라고 그러고, 이 전생의 발달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들의 삶은 대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대개 우리는 발달,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얘가 발달해 간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발달하면 이 모습을 성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깊게 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쭉 발달해 간다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성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달 양입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태어나서는 태어났다고 이제 치면은요, 쭉 발달해 가죠. 발달해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발달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게 되면 지금 키가 본인들이 몇 cm입니까? 저는 제 키가 173cm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173cm로 태어난 건 물론 아니죠. 갓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쭉 성장해 가다가 제가 173cm가 어느 날 됐을 때부터는 더 이상 저는 성장을 안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더 이상 발달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발달을 안 하고 쭉 그대로 발달된 채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유지 자체도 안 되고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다가 여기에 이르면 이제 이게 사망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출생이 되는 거고. 어떻게 제가 드린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시기가 언젠가요? 요 시기를 우리가 청년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요 시기가 이제 노년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거는 태어나서부터 쭉 청년기까지 발달해 가다가 정점에 이르러서 쭉 그게 유지가 되다가 노년기가 되면 이게 쇠퇴에 가서 다시 사망에 이르면 우리들의 삶은 이제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생각을 하게 되면 제일 우리들의 삶에서 제일 좋은 시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절정기가 언제인가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발달의 정점이 온 요 시기 아니겠습니까? 청년기.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청년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요 시기가 아직 안 된 이 사람들, 이건 다 아직 어린이죠. 이 아동들은 빨리 이 시기가 되려고 하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제일 좋은 시기니까 빨리 그 시기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남자아이들 같으면 몰래 아버지가 출근했을 때 아버지의 옷에 이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담배를 한번 꺼내가지고 물어본다든가. 왜냐하면 담배가 어른들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담배를 한번 물어본다든가. 또는 여자아이들 같으면 어머니가 출타하셨을 때 그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화장대에서 어머니 이 화장품을 발라본다든가 입술을 발라본다든가 이러면서 마치 자기도 어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난 이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되나요? 이 시기도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이 모습대로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이게 뭐로 나타나나요? 예를 들면 이 시기가 지난 이 어른들에게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참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자, 근데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게 왜 고마운 일인가요?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그게 왜 내가 고마운 일이죠? 이 고맙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우리의 암암리에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깔려있는 그 생각은 뭔가요? 젊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음이 지난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젊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이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분이 젊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저도 제 제자들이 저한테 저를 위해서 선생님 염색을 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것 같은데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제자들이 제가 염색을 하면 제 나이보다 좀 더 젊게 보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라 하고 지금 저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럼 저도 이제 일단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젊게 보여야 되지? 왜 내가 젊게 보여야 되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다들 갑자기 답을 좀 못하고 멍하니 저를 쳐다봅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 그러냐 이거야. 젊은 게 당연히 좋은 거고 그래서 머리를 염색을 하면 젊게 보인다고 충고를 조언을 해주는 건데 아니 젊게 보이는 게 왜 좋은지 하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는 참 이거는 좀 동떨어진 질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시죠.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나이보다 젊게 보이십니다. 그럴 때 고맙다 이렇게 일단 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질문을 되돌아서 해보시죠. 근데 왜 내가 나이보다 젊게 보여야 되지? 왜 우리가 나이보다 젊게 보여야 되나요? 내가 젊어진다면 또 모를까? 내가 단순히 젊게 보여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거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젊은 시대가 제일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시대가 좋은 게 아니라면 젊게 보이는 걸 우리가 고마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이 정서를 노래해 준 친구가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많은 주옥 같은 노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김광석 우리 가수가 부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가사가 되게 이렇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조금 적어왔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내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이별하고 살고 있구나. 이 노래에 깔려있는 그 정서, 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30 즈음에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항상 내 옆에 머물러 있을 청춘인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멀어져 간다는 거야.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니고 떠나 보낸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멀어져 간다는 거야. 하루하루 이별하고 살고 있구나. 이거 30 즈음에 벌써부터 내가 좋은 시절은 다 지났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별한다는 느낌으로 이 씁쓸한 노래를 불었다 이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나이를 바라보니까 이 똑같은 김광석 가수가 60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30세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당연히 60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가 또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 김광석 씨에게는 60대는 이미 부부 중에 한쪽이 사망해서 묘소에 가서 이러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30대부터 이미 멀어져가는 청춘이라고 애달봐하는데 60세는 이미 배우자 중에 한쪽이 사별을 하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김광석 씨가 생각하는 삶의 이 시기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대개 노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할 때 예를 들면 회갑이다 또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60세의 노년기가 시작되면 이 사망까지가 이게 우리가 고령화가 되니까 예를 들면 90세 돌아가신다 그러면 앞으로 이 30년을 우리는 뭐라고 사는 거죠? 이게 인구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고령화로 치달으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과제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60세 회갑 지나고 나서 이 30년을 뭘 하고 지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죠. 30년을 내가 무의도식을 한다. 내가 어떤 나 나름대로의 보람 있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노년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30년을 살아간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피해야 될 이러한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시기를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우리 시기라고 하는 것이 청년 때까지 30년, 그 다음에 노년 때까지 30년, 사망 때까지 30년, 이제 거의 30, 30, 30 이렇게 우리 삶을 크게 3등분 해도 될 만한 이러한 노년의 시기가 길어졌다. 그거는 이 사망하는 시기가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고령화가 됐으니까 옛날처럼 회갑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축하할 일일 정도로 사람들이 오래 산 사람들이 드물었다면 회갑이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손자들 재롱 보면서 노후를 보내도 되는 시기였죠. 우리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뭐 많이 듣는 얘기로 제2의 경력, 제3의 경력, 그래서 첫 번째 직장에서 그만두고 두 번째, 세 번째 경력을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젊은 시대가 좋은 시대다, 이런 식의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젊은 시기가 좋아서 우리는 젊은 시기에 오래 머무르려고 거기에 우리들의 정성과 경제를 투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업이 요새 굉장히 힘들다, 경제가 굉장히 이제 옛날하고는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제일 마지막까지 그래도 살아남을 이 업이 뭐냐? 그때 대개 그 업 중에 하나, 이 나이가 든 사람에게 당신은 아직까지도 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먹게 해주는 요 산업은 제일 오랫동안 견딜 거다. 그게 인간의 가장 본성이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건가요?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할 때는 아주 대표적인 게 화장품 산업이 이런 산업이죠.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건 대개 그 모델이 몇 살 때 모델이 나오나요? 20대에서 30대, 30대도 안 나오죠. 거의 20대 정도의 그 신체적으로 제일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의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광고에서 나와서 계속 우리들에게 속삭이잖아요. 당신도 이 화장품을 쓰면 나처럼 이렇게 젊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 생각을 계속 이렇게 주입시켜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발달, 이러면 지금까지는 이거를 성장이다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발달을 성장이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발달은 변화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야 된다.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 기본적인 우리들의 이 도식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몸과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영성,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들의 삶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발달이라고 하는 이 발달을 성장으로 바라봤던 이 프레임은 우리들의 발달을 몸을 위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위주로 보니까 우리들이 이 청년기 때가 몸이 제일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유지되다가 노년기면 쇠퇴해진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발달이라든가 우리들의 삶을 이 몸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음은, 그럼 우리들의 마음이 이게 청년기 때 마음이 제일 성숙하고, 마음이 커가는 걸 우리가 성숙해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20대 30대 때 제일 성숙하고 그 이후로는 성숙이 계속 멈춰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달해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도 그렇고요, 또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 관계를 맺는 양상도 젊었을 때부터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원숙하게 잘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게 없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저희 심리적인 이 면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주 편해지고 여유가 있어졌어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에는 사람들, 특히 여성하고 관계 맺는 게 참 어려웠어요. 아들만 삼형제인 집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누나나 아니면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을 참 부러웠어요. 여동생이 오빠 오빠 이렇게 불러주는 거가 너무나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또는 이 누나 이렇게 부르는 그 대상이 있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 친구들은 이 누나 또는 여동생하고 이게 같이 살면서 이 관계 맺는 법을 알기 때문에 훨씬
여자친구들 사귀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사귀고, 교회나 또 이런 데 가봐도 그 여자들하고 아주 편하게 지내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고 중년이 넘고 소위 이제 나이가 노년으로 오니까 요즘에는 여성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주 편해요. 그게 내가 나이가 들면서 변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젊었을 때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래서 제가 학교 젊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저를 별명을 면도칼이라고 불렀는데, 그 요즘에는 만나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이 젊었을 때 극점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더 변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 영성, 요새는 심리학에서도 이 영성이 제일 또 최신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 영성인데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영성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나의 삶을 초월해 있는 어떤 그 절대적 존재, 그리고 그분하고의 관계가 나의 삶을 잘 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깨닫는 게 이게 영성이잖아요. 그럼 영성은 어떻게 되나요? 영성이라는 거는요, 어린아이 때, 청년기 때는 사실은 거의 영성이 발달 안 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성이 이렇게 노년 때 훨씬 영성이 깊어집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들이 발달해가는 모습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느 면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변해가는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런데 옛날에는 몸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청춘, 젊었을 때가 제일 우리 삶의 정점에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빨리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는 거는 내가 우리들의 삶 전체를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 삶이 원래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노년기라고 하는 건 어떤 시기예요? 노년기라고 하는 이 시기인데, 비록 우리들이 몸은 쇠퇴해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심리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은 젊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교회를 가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영성이 깊으시고, 그리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이러한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영성이 깊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각 시기마다 어떤 것이 더 발달됐느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시기에는 당연히 몸이 제일 발달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여기 비하면. 그러면 당연히 젊었을 때 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잘하겠고 유리하겠죠. 그러나 중년을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 심리적인 이러한 것들로 훨씬 더 성숙해질 거고, 노년이 되게 되면 비록 몸은 우리가 쇠퇴이지만 이 영적인 거라 심리적인 성숙은 훨씬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몸을 중심으로 하는 젊었을 때의 모습을 자꾸 흉내내려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려고 노력할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프레임을 이제는 갈아 끼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리셋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들의 남은 시간을 즐겁고 보람 있고, 그리고 또 이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이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